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금 요일별로 또 전문가들의 시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항상 철강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는데 철강 업종들 실적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살펴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번 1분기 연결 매출액 19.4조 원에 영업이익 7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0%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철강 부문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친환경 인프라 부문에서 좀 실적이 호실적이 있었는데요. 네. 철강 부문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정상화와 복구 비용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3,4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예상을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5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철강가의 상승과 유럽 같은 이제 고수익 시장에다가 이제 판매를 확대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식량 트레이딩 부문도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네. 경우에는 이번에 연결 매출액이 6.4조 원에 영업이익이 3,300억 원 정도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또 30% 정도 상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파업 이후에 조업 정상화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 증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일회성 좀 요인이었던 재고평가 손실 3,900억 원이 환입이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제외를 하면 그냥 시장의 예상을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악화를 했는데요. 네. 지난 겨울 동안 원재료가가 좀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제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재료에서는 자동차 강판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월부터 좀 반영이 되면서 판가락을 이끌었고 또 봉연강류 같은 경우에도 건설 경기 부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철근과 형광 모두 판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에 대한 실적들을 함께 체크를 드렸는데요.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을 또 새롭게 좀 발표를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포스코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해당이 되는 중기 배당 정책을 또 새롭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기존에도 포스코홀딩스는 분기 배당제를 실시를 해왔고 경기에 민감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로 매년 8,000원 이상의 배당을 좀 실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돋보이는 점이 기본 배당제라는 새로운 좀 방식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요. 네. 이로 인해서 매년 10,000원 이상의 분기 이제 기본적으로 10,000원은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외에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제 별도 잉여연금 흐름의 50%에서 60%를 재원으로 해서 이 잔여연금은 주주에게 이제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안정적인 배당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기본 배당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만원도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새로운 배당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들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2분기랑 앞으로의 이 하반기 철강 시황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하반기의 철강 시황 같은 경우에는 좀 혼재된 환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조강 생산량이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6.1%가 증가를 하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이제 지속을 해왔던 철강 생산 능력 감축과 저탄소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철강 생산 감축은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좀 수급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긴 하겠지만 원재료가가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재료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철강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를 뒤집을 만한 수요의 강력한 회복이 있지 않다면 철강 가격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수요 측면 역시 확신을 좀 가질 만한 데이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뭐 신규 주택이나 중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그냥 완화되는 정도의 흐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착공되는 면적 역시 전년 대비해서 큰 회복세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철강 유통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좀 이어졌던 원재료가 상승을 반영해서 3, 4월 가격은 일부 제품가 인상이 있었지만 5, 6월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또 동결이나 하향 가능성이 좀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수입 제품들의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결과 하락 압력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철강 가격이 조금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앞서서 저희가 짚어봤던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좀 2분기에 좀 더 판매량과 생산량이 회복을 하면서 매출단에서는 증가를 하겠지만 네. 이익 개선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판매량은 좀 더 증가를 할 것인데요. 왜냐하면 2분기가 전통적인 철강 성수기이기도 하고 포스코는 이제 침수 피해 이후에 완전 정상화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될 것이고 네.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종료가 된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생산량과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더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단에서는 스프레드 개선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원재료가가 다시 3월부터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일부 제품 가격을 이제 인상을 했지만 5, 6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가를 더 올릴 만한 명분이 좀 적어서 다시 동결이나 좀 인하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본업에서는 철강 약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2분기랑 하반기 실적까지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리튬 기업들도 실적을 좀 많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리튬 시황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미국의 대표 리튬 기업인 알버말과 리벤트도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들의 실적 발표 내용에서 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한 내용,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리튬 시황이 하반기에는 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작년 이제 11월 좀 작년 말부터 이어진 리튬 가격 하락세는 이제 리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네. 중국 현물 시장에서 탄산 리튬은 톤당 23,000달러까지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29,000달러까지 좀 하락을 하였는데요. 네. 이 이유는 소재사나 셀사 같은 전방 산업에서의 리튬 재고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현물 시장 참여자가 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리튬 기업들은 판매를 할 때 중기 공급 계약이나 장기 고정 가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중국에서의 현물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평균 판매 가격은 좀 1분기까지는 상승세를 이어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현물 가격이 결국에는 계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좀 시장의 우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방 산업에서 이러한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를 보였고요. 그래서 다시 현물 시장에서도 참여자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주일 전부터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가 자동차 수요의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ESS 수요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로 인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국내 리튬 종목들도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 보니까 금양이 몽골 광산회사랑 또 MOU를 또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2차 전지 국내에서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좀 상승 탄력 여지 남아 있다고 보세요? 2차 전지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 양극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메탈가가 지난 분기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그러다 보니까 판가도 하락 압력을 네.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레드가 하락을 하고 이익 마진도 줄어드는 좀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2분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다시 원재료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그러한 스프레드의 그런 하락세는 이제 스프레드의 하락이 다시 원상 복귀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뭐 금양이나 뭐 다른 리튬 기반한 기업들이 뭐 많은 이제 새로운 리튬 개발 관련한 투자 내용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이거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네.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번에 나왔던 공시들도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볼게요. 고려아연 실적 볼까요? 네, 고려아연은 이번에 연결 매출액이 2.5조 원에 영업이익은 1,41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1,550억 원으로 또 3분기 연속을 해서 연속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연과 은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가 감소를 하였는데요. 네. 이게 생산 라인 보수가 있으면서 조업일이 20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타격이 크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호주 자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적자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호주의 전력비 안정화 그리고 조업의 정상화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 판매량이 정상화가 되고 네.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가 인상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남은 분기 동안 긍정적인 부문으로 작용을 하겠으나 사실 2분기에는 금속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쇄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회복세는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뭐 신사업 쪽 2차 전지 소재나 자원순환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직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 투자성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BEP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지 좀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주가에서 좀 주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풍산의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또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을 했더라고요. 풍산은 어땠나요?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출액 1조 원에 영업이익 848억 원 정도로 그리고 컨센서스를 40% 상회하는 호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된 이유는 방산 부문이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사실 방산 부문이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출액이 2,385억 원의 이익률이 무려 18.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이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 무역 데이터를 체크를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향으로 좀 크게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특히 중동 부분으로 나갈 때는 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좀 이익률이 높게 나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환율도 높게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 이렇게 이익률이 높게 나오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산에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풍산이 또 탄약 관련돼서 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그 탄약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풍산과 탄약 관련해서 많은 좀 뉴스 모멘텀들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유럽 폴란드에서 탄약 공장을 풍산에게 지어달라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탄약 50만 발을 대여를 하고 이를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주문을 해서 갚겠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이루어졌는데요. 폴란드 탄약
공장 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논의가 실제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만 그런 상세한 디테일 부분을 협의하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를 반영해서 풍산이 탄약 공장을 해외에 진출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려는 기준이 나오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탄약 50만 발 대여 같은 경우에서는 이를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군이 우리 군에 갚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이냐, 우리 풍산에다가 발주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기업 측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약 50만 발이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온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군이 이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주문을 할지, 아니면 자기 이제 자국에서 주문을 해서 우리나라 군에 갚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불명확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탄약이 모멘텀이 되는 곳은 맞지만 사실 섣불리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풍산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좀 풍산이 실적 서프라이즈도 보이고, 또 방산 부분의 업황이 계속 호조를 나타내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작년 말에 풍산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으로부터 4,600억 원가량의 대구경 탄약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각각 25년 그리고 27년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매출 인식이 사실 2023년에는 반영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산 서프라이즈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방산 업황 호조 덕분이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2분기 방산 매출 가이던스는 2,100억 원으로 1분기 대비해서 소폭 낮아졌긴 했지만, 네. 사실 연간 가이던스 자체는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살짝 주춤을 하더라도 네. 쭉 하반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2024년, 25년 수주받은 것들이 좀 붙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상승하는 가능성, 이제 방산 부분이 계속 상승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역시 또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높은 이익률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존 업황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탄약이 계속 타이트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중동 부문 같은 경우에도 좀 예멘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네. 또 지난 3주 전에는 또 수단에서의 내전이 맞아요. 발발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중동 국가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부분에서의 기존 업황 역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탄약의 수요는 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동 부문은 괜찮을까요? 네, 신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수요는 좀 턴어라운드가 좀 미미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서는 구리 가격이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부분에서 좀 그렇죠. 수요가 지속되고 굉장히 앞으로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 역시 앞으로 기존 전방 산업이었던 전자 산업향이 아닌 이런 전기차 같은 부문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마진이 많이 나오는 제품으로 라인을 전환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풍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과 함께 철강과 비철금속에 대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마토 증권통에서 2차 전지에 이어서 두 번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K반도체 전략과 관련된 강의를 또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1시 토마토홀에서 열리고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